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이 바로 두 팀의 최근 분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왼쪽 리버풀이 최근 5경기에서 2승에 그친 반면에 오른쪽 갈라타사라이는 오전 전승이네요. 기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번 분석은 총 6단계에 걸쳐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두 팀의 현재 폼부터 시작해서 공격과 수비의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전술적으로 어디서 승부가 갈릴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경기 외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률과 시장 가치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죠. 바로 경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폼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어쩌면 경기 결과를 뒤흔들 수도 있는 속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리버풀의 골문, 아니 수비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송 베커의 결장 소식입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부상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큰 변수죠.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인데 갈라타사라이가 무려 2.38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폭발적인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죠. 리버풀의 1.63골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한데요. 이 막강한 화력의 차이가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공격력만 강한 게 아닙니다. 수비 쪽 데이터를 보면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져요. 갈라타사라이는 경기당 실점이 0.69골밖에 안 돼요. 이건 뭐 거의 철벽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단순히 걸어 잠그는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죠. 평균 볼 점유율이 61.4%나 됩니다. 리버풀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실점은 거의 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스탯들이 실제 경기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두 팀의 공격과 수비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경기당 1.69의 기대 득점, 즉 XG 값을 기록합니다. 이 XG라는 건 쉽게 말해 이 정도 기회였으면 골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값인데요. 1.69면 꽤 준수한 수치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빽빽한 수비, 소위 말하는 텐백을 세웠을 때 리버풀은 결정적인, 즉 XG 값이 높은 슈팅 찬스를 만드는데 꽤나 애를 먹는다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1차전이 그 약점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죠. 갈라타사라이의 그 촘촘한 수비 조직 앞에 리버풀의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가 글쎄요,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반면에 공격수 개인의 순수한 능력은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소위 오버퍼포머라고 불리는 선수들이죠. 지금 보시는 빅터 오시멘이 대표적인데요. 그의 기대 득점은 7.68이었는데 실제로 7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통계적으로는 골이 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찬스마저도 골로 연결시키는 엄청난 결정력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진에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 0.69. 이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갈라타사라이의 수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상대팀에게 애초에 좋은 슈팅 기회, 즉 높은 기대 득점 찬스 자체를 내주지 않을 뿐더러 어쩌다 기회가 나더라도 실제 실점으로는 거의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견고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팀의 구조가 경기장 위에서 특히 어떤 공간에서 부딪히게 될까요? 핵심적인 전술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차전 결과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타사라이는 점유율이 46%로 리버풀보다 낮았지만 오히려 더 결정적인 기회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대 득점 값이 1.44로 1.28에 그친 리버풀을 앞섰죠. 이게 바로 효율성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2차전에서 리버풀은 어떻게 나올까요? 1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코나테와 반다이크 같은 중앙 수비수들이 하프라인 근처까지 아주 높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동시에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리스크가 갈라타사라이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저렇게 높이 올라온 수비 라인의 뒷공간, 여길 향해서 가브리엘 사라 같은 선수가 롱패스 한 방을 찔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참고로 이 선수가 1차전에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그 결과 수비 라인 뒤에 저 광활한 공간에서 갈라타사라이의 빠른 공격수가 리버풀 수비수와 1대1로 마주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이건 리버풀의 기대 실점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 전술적인 부분까지 봤으니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죠. 경기 흐름과 환경, 즉 경기 외적인 변수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요소들이 전술 상성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번 경기 주심이 시몬 마르치니아크입니다. 이 주심의 특징이 뭐냐면 경기당 파울을 평균 25.83번, 카드는 3번이나 줄 만큼 경기를 굉장히 자주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리버풀이 자랑하는 거센 압박의 흐름은 계속 끊길 거고요. 반대로 갈라타사라이는 한숨 돌리면서 수비 라인을 재정비할 시간을 계속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갈라타사라이에게 아주 유리한 변수죠. 하지만 리버풀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안필드 효과입니다. 원정팬이 한 명도 없는 100% 홈팬들로 가득 찬 이 경기장의 열기는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돼요.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리버풀의 기대 소요 가치, 즉 EPV를 최대 1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 EPV라는 건 공을 다졌을 때 얼마나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결국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선수들을 더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끈다는 과학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들, 팀의 폼, 전술 상성, 그리고 외부 환경 변수까지 전부 종합해서 과연 수학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의 예측과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현재 베팅 시장은 리버풀의 승리 확률을 무려 83.3%로 책정하고 있어요. 거의 이긴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알리송의 부상부터 전술적인 상성까지 모든 데이터를 넣고 돌려본 모델의 결과는 다릅니다. 모델이 계산한 리버풀의 실제 승리 확률은 64.5%에 불과합니다.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 엄청난 갭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이 리버풀이라는 팀의 이름값과 홈경기라는 이점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가리키는 실제 확률과 시장의 예측이 크게 차이가 날 때 바로 우리가 찾던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명백한 가치 격차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9점. 갈라타사라이 플러스 2.0 핸디캡입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타사라이가 2골 차 이상으로만 지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요. 저희 모델을 돌려봤을 때 리버풀이 2골 차 이상으로 크게 이길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아주 높은 확률로 성공할 거라고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 신뢰도 8.5점에 3.5골 기준, 언더, 즉 양팀 합쳐서 3골 이하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1차전에서 두 팀의 기대 득점 총합이 높지 않았던 점, 그리고 경기를 자꾸 끊는 주심의 성향까지 고려하면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보다는 아주 팽팽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데이터의 판단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리버풀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한 겹 깊이 파고들어 본 결과 거기에는 상당한 과대평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는 갈라타사라이 핸디캡과 저득점 경기 쪽에 훨씬 더 명확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경기의 진짜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셨나요?